sp2 혼성은 중심 탄소에 3개의 다른 원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sp3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대로 똑같이 이번에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가 3개밖에 없을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소개를 좀 하자면은, 아까는 원자핵, 중심에 있는 원자핵 하나가 있을 때 외부에서 4방향에서 다가왔죠. 이번에는 3방향에서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다른 원자들은 자기들끼리는 상호작용 안 하고 중심에 있는 원자하고만 상호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약간 4방향으로 쏠렸듯이 이번에는 전자들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해서 3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3방향으로 쏠리는 모양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3방향이 여기도 전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전자들은 또 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끼리는 얘네 둘 사이에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전자 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열, 다시 말해서 정삼각형 형태로 삼각형 꼭지점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은 언제나 이 꼭지점들이 동일한 평면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이 삼각형을 널찍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면요, 이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에 어찌됐든 p 오비탈이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세 방향은 평면이고요. 평면이면은 어쨌든 한 평면에는 뭐 x축, y축 뭐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요 수직한 방향의 z축 하나하고는 이렇게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앞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 오비탈은 그 자신이 속한 축과 축 방향, 한마디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여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좀 키우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2개의 요 불룩한 모양을 하나의 오비탈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옆에는 이렇게 3방향으로 분홍색으로 뭔가가 붙어 있죠. 이걸 혼성이 된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홍색을, 이 옆에 있는 걸 혼성 오비탈들 3개.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 색깔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요걸 이제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로 보시면 돼요. 왜 혼성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다른 원자들이 다가오니까 이 축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3방향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 방향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3개의 다른 원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했고 최각전자들이 상호작용했어요. 그리고 3개의 독립적인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는 혼성 오비탈이 생성됐고요. 이때 한 개의 수직한 그 다른 원자가 다가오는 그 3방향, 한마디로 그 3방향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겠죠.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p 오비탈 한 개는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혼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2는 어쨌든 한 개의 p 오비탈은 혼성화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첨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아래 첨자가 아니라 위 첨자로 가야죠. 자, 아무튼 그래서 sp2는 sp3랑 다르게 p 오비탈이 혼성화되지 않은 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3방향의 전자들이 밀집돼요. 그러니까 혼성화되지 않으면은 전자들이 밀집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혼성화가 됐으니까 아까 sp3에서 4방향이고 이번에는 3방향으로만 밀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성화되지 않은 게 남았다고 하니까 밀집된 거 3개하고 분산되어 있는 거 하나가 남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다른 원자들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3개의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혼성화되지 않은 한 개의 p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들과 수직 방향이고요. 그래서 중심 원자핵 주변에
전자밀도가 높은 혼성오비탈은 3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낮은 p오비탈이 1개, 요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요. 3개의 강한 결합은 모두 시그마 결합이라고 앞에서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성화가 되지 않은 것도 어쨌든 뭐 결합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결합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약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약한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은 3개가,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1개가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평면 모양의 분자를 형성하게 되고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제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면요. 자, 분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요것도 이제 화면을 잠시 바꿔서 얼굴을 좀 크게 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요게 요거 하나가 혼성 오비탈을 지금 제가 빼버렸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뭐 조그만 거 박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요게 결합을 하는 오비탈이라고 봅시다. 나머지는 생략했고요.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근데 다른 원자 똑같이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있는 게 또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걸 어떻게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어이구, 색깔이 막 이상하게 번지는데요. 어찌됐든 요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자핵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꾹 눌러서 꽂혀 주시면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p오비탈들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겹침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혼성화되지 않은 p오비탈 두 개가 위아래로 조금씩 겹침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겹침이 형성돼 버리면은 요렇게 겹침이 형성된 걸 갖다가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삥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그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해가지고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운데에 껴있는 이 흰색, 아주 원자핵하고 원자핵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죠. 요거는 요 흰색이 바로 원자핵들의 인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요 중심에 있는 결합을 우리는 강한 결합,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sp2 혼성의 경우는 시그마 결합을 총 3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을 하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혼성 오비탈 3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3개의 원자가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또 자신도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가 점을 찍은 부분하고 요 점을 찍은 부분 두 군데에 대해서 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p 오비탈이 나와 있다면은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파이 결합을 하나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애들이랑은 못하고요. 나머지 요 두 개하고는 그냥 시그마 결합만 하는 거고, 여기 이 셋 중에서 하나의 원자하고 시그마 결합 하나와 그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는 파이 결합 하나가 또 만들어진다. 요런 게 이제 바로 sp2 혼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